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새해 첫 조합 뉴스테이블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실시간 채팅으로도 주원님께서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영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등등 남겨주셨는데, 자, 이 가운데 다른 결의 채팅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던데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연말연시에 이제 좀 설렘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고요. 제1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가운데 오늘 오전 한 계안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생명에는 현재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용된 흉기, 피습 부위,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배철순 소장께서도 이 소식 오늘 오전 듣고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예.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했든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신상훈 전 의원도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배철순 소장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일이다 보니까 경남도당,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이제 여러 이제 신년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정이 다 취소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묘지에서 첫 일정을 하고 두 번째 일정으로 이동 중에 이제 들어가지고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어수선했던 그런 오전을 보냈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폭력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이 대표에 대한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 폭력 행위고 테러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금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올해 총선이 이제 100일이 깨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99일 앞으로 다가왔던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고 그래서 정치인 신변 문제에 대한 경고 등도 다시 한번 켜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에 미칠 우려까지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죠 이제 연말에 이재명 대표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그 접점은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공천, 인재 영입 등의 당무가 산적한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선에 영향이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어쨌든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공관위원장도 얼마 전에 이제 선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의 당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문제없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윤동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든 당분간 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개차해서 좀 통합적 메시지를 내면서 당 안에 이제 좀 더 큰 좀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다면 좀 빠르게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신당 창당 행보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움직임에도 기초가 좀 따라 주목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메시지를 이미 신년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창당 움직임의 중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다든지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좀 이재명 대표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배철순 소장님도 이 국민의힘 이번 총선 예비 후보로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쾌차를 비는 일이고 이제 전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근무하던 당시에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06년인가 그랬죠.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공보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요 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제 피습을 당하실 때 예. 전 집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라고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통해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도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망치로 그렇죠. 기습당하셨던 일도 있었죠. 요 두 사건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 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열흘도 안 남긴 상태에서 두 사건이 벌어졌고 예. 특히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컸어요. 그 흉터를 저는 이제 가까이서 뵈니까 예. 이 볼에 아직도 10cm, 8cm 이상 되는 큰 흉터가 남아 있거든요. 보여요, 그게 보면은. 그 정도로 크게 이제 상처를 입으셨었는데 그 피습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제 대전은요, 요 한마디를 하시면서 예. 그때 5.3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저희가 대승을 이뤘고 그때 그 신문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 기사 1면이 그 저희가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유세 차량을 한 곳에 모아놨었거든요. 그걸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도 멈췄다, 여기도 멈췄다 이런 식으로 전국 기사를 장식을 하고 그때 우리 당이 이제 크게 압승을 이뤘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일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피습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경과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선거 유세를 다니시는 중이 아니라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 조속하게 민주당이 이제 그 화합을 이뤄내시고 진행을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총선이라는 키워드만 두고 이 총선 뭐 준비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영향은 아직 100일여 남아 있기 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난 전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쾌유를 저희 역시나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실 그릇된 추측 같은 게 인터넷상에 많이 돌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국민 내부나 한국 정치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추측성 발언 등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자제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진년이고 2024년 첫 방송이니까 첫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나 두 분 모두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각자 어떤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에 배철순 소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년사가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신년사 작업도 해봤던 그러네요. 예, 예. 제가 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할 때 들으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엄청 새롭다 그런 내용은 아마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반드시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놓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이야기를 꺼냅니다. 개혁. 예, 그렇습니다. 3대 개혁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피력하셨거든요. 꼭 필요하다는 거는 뭐 여든 야든 모두 동의하는 바지요. 아픈 부분이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고 한번 또 아이고 이분이 여전히 이걸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구나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요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 요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과잉된 경쟁에 의해서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을 찝으셨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시대라 그러죠.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국정과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연구소의 주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지방균형 발전을 이번 올해 안에는 좀 더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보겠다. 그걸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적인 분은 신년사도 돌려막기 했던데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강조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어떤 선거를 내놨느냐 이런 비판도 더해지고 있고,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배천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대목도 있겠습니다만 그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네. 언급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날선 반응도 있었거든요. 예. 아울러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뭐 신상훈 전 의원입니다. 네, 전체적인 신년사는 저도 뭐 무난했다 혹은 이전의 신년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신년사 부분에 있어서 와닿았던 부분, 좋았던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게 저희 둘이가 같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청년 정치인이 공감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 과잉 경쟁 사회 때문이다라고 평가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평가도 저는 잘 짚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백천인 소장님께서는 신년사가 총 20분이었는데 20분 전체가 다 좀 긍정적으로 들리셨겠지만 저는 한 18분 정도는 조금은 좀 물음표가 많았어요. 한 2분 정도는 저는 동의가 됐는데 그 2분에서 이제 제일 앞부분,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적인 부분이 어렵다. 외교 부분을 짚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보고 계신다라는 동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이제 3대 개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윤도현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패거리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 운동권과 민주당에 있는 그 극성 지지자분들을 이렇게 좀 본인들과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크게 바뀌진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 자아자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미국에 있는 권위 있는 매체에서 대한민국이 최근 2년 동안 뭐 갈목한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성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외신의 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동의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포브스 선정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전 세계 뭐 100인으로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저와 같은 정치 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포장해야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런 외국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평가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상저하고로 평가를 많이 했었잖아요.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사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다가 통합과 협치가 좀 부족했다는 비판 역시나 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인용한 경제지가 이코노미스트지예요. 이게 뭐 포브스하고 비교해서 뭐 딸린다는 생각은 제가 안 해봤는데 공신력이 충분합니까? 공신력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고 아니 외신에서 우리가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주신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금 현재 경제가 다 어렵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에너지 위기라든지 자원 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줬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렵다는 얘기는 어렵고 국민들께서 힘드시다는 얘기는 하셨고. 근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신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회상을 해야 돼요.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그럼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거 다 꺼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아까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패거리 카르텔.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신년사를 전부 다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앞대목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한 다음에 패거리 카르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을 적시한 바가 없어요. 야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게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쪽에서 이제 불편함을 표현하신 거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야당이시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매너 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듣기에 거슬린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운동권 출신이시고 하니까 듣기에 거슬린다. 그런데
법조 카르텔이라든지 중소기업 갑질 문제에 대해서 그런 카르텔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하는 카르텔이라든지 다른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독과점 카르텔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민주당 공격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야 그럼 뭐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조 카르텔 얘기하셔야지 이런 부분 지적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를 싸그리다 모아서 이건 운동권 이념 이런 거를 다 반대하는 거다라고 이건 오해라고 보이고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소장님 말씀에 반박을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10년사 나왔을 때도 영상을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돌려봤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게 그 10년사에서는 분명히 앞에 이제 다른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연장선상이었다라는 것에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이 10년사로 통해서만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년 넘게 진행을 해오면서 했던 기조들을 좀 연장선으로 포함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념적 부분에 대한 좀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저는 아무래도 불편하게 들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러 가지 카르텔 부분의 지적 또한 저는 예를 들면 노동 관련된 문제나 이것을 너무 크게 좀 성과로 표현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했던 이제 행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이 너무나도 과잉 수사나 이런 걸로 목숨을 잃었던 사례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언급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른 정치인들의 평가를 보면요, 물론 이제 신년사 다시 한번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이 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돼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만 보일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답을 하기도 했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영혼이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간 3초 정도 남아있는데 배수영님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이준석 이제 나가셨죠. 탈당하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의 그 표현은 사용법도 잘못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원래 이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남이 자기를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완곡하게 돌려서 대답하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를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돼지 같은 사람이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 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과 함께 값진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카르텔 관련 비판 발언 얘기를 듣다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짧게 추가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표현이 좀 너무 거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용법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면 다시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지적하셨던 불법 보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과대 청구하는 노조라든지 특정 직능의 분들, 그리고 그게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카르텔을 보고 안 보시고 그걸 뭘로 보시는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타당이 되셨지만 이거 이제 표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표현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당 출신 전 대표님이 하실 그런 표현법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거나 듣고 있으면은 저희 뉴스파다 다시 한번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답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 취임 이후에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고요. 노인 비하 막말 논란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등 한 차례 흠집이 나기도 했는데 바로 수습에 한동훈 위원장가 나섰습니다.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밝히면서 수습에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비대위보다는 공관위에 더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 전에 당원 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면 누가 될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역시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법조인 출신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안대인 전
대법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의 법조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도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거론이 됐던 인물이었고 김한길 위원장의 신당이 대통령의 신당이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배 수장님께서는 대통령실에 계셨잖아요. 예. 자주 좀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맞는지 확인할 정도로 좀 모습을 많이 보셨어요? 김한길 위원장님. 예. 김한길 위원장님은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계속 언론에 실리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네.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곳이 아무래도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곳이니까요. 뭐 역할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저는 이제 당료로서 또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보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분명히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추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잡아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아까 법조인들 얘기 나오는 게 뭐 아니나 다를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심판의 역할은 지금도 사법부가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쪽에 웨이트가 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이 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또 유리한 면이 있죠. 요 두 가지 추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뻔한 수를 쓰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게 다른 예. 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확하게 공간이 구성을 두고 말씀대로 배 수장님 말씀대로 그 공정한 경쟁 이 과정이 중요하다 말을 했고 추가적으로 멋져 보여야 된다라고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 멋져 보여야 되는 게 뭐 어떤 수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용은 신상호 전 의원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공관위원장이 법조인이 오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법을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심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의 윤리 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영역의 법조인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나갔다. 예. 다만 이제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비판이 성립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고 있다는 이제 지적인 거고 그래서 공관위원장에 저는 법조인 출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비판할 지점이 아니다. 다만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임명직으로 저희가 그 당에서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추천을 했다가 그때 낙마됐던 사례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국민의힘의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가는 뭐 적절한 인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활용이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왔다가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는 비서실장 이야기가 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비서실장은 또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공관위원장이 되지 않는다면 총선 출마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김한길 위원장.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이제 사퇴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관위원장으로 저는 한 명 좀 혁신적 인물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을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다시 인요한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왜냐면 하잖아요. 처음에 공관위원장을 자기가 해달라. 원한다는 표시를 했던 그렇죠. 걸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다른 인물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오로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무도 하지 않는 예측을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순 소장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혀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이 일단 당원 당규하고 충돌 지점을 방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좀 그거는 좀 충돌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정 사항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예. 이게 그러면 1월 10일을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원래 120일 전에서 예. 90일 전으로 바꿔는 놨는데 실상 120일 전에서 90일로 바꿀 때도 120일 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90일 전으로 또 바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꼭 못 박혀 있다고 보기보다는 유동적이다. 뭐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님을 귀한 분을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분의 또 행보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예. 곧 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새로 개정된 당원 당규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아마 지키려고 하실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늦더라도 이제 두 분이 출연하는 방송 시기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9일이기 때문에 1월 9일 즈음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뚜렷한 윤곽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과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 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